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드필 코리아입니다. 일단 최근 일주일간 제가 거의 활동을 못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통매운과 관련해가지고 댓글에서 우리 댓글에 있는 숙녀분들과 열띤 토론을 하다가 제가 그 화끈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주일간 방송을 못했는데, 제가 누굽니까? 그 방송을 못하는 기간 동안 바로 이제 강의를 바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나왔고요. 원고가 나왔고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잠시 후에 이제 찬우님이랑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초안은 이게 지금 초안인데 초안은 한번 보니까 한 대충 강의 내용이 한 8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소통을 하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원고 준비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음도의 시대가 끝났다, 음도의 시대는 꺾였다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디텐션에 걸려있는 사이에 우리 이제 ATT 대대장님 앤드류 테이트가 이제 석방이 됐죠.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택연금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매트릭스와 살짝 협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좀 들긴 해요. 아니면 이제 아무리 그래도 루마니아 정부 입장에서도 어떠한 물증도 없는데, 그리고 그게 허위 미투임이 이미 드러나는데 계속 이제 테이트를 구속하는 것도 약간 좀 압박감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테이트가 어떻게 풀려난 건지는 앞으로 이제 테이트가 방송하는 태도나 이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테이트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자신을 캔슬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감옥에 보내고,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좀 극단적인 상황인 거잖아. 근데 아마 그 상황으로 안 가기 위해서 테이트도 이제 많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이 디텐션 되는 일주일 동안 이제 강의에 온건히 집중하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항상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사각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친한 지인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솔직한 어떤 피드백도 좀 구하고, 그래서 문득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들을 저조차 실천을 똑바로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남자는 그 사람을 무엇을 열받게 할 수 있는가로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레드필 지식을 통해서 여성들을 싫어하지 말고 그 지식을 슬기롭게 응용하라라는 것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죠. 근데 내가 그때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여성분들한테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그런 사고방식이 많아질 경우 우리 사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그런 것들이 점점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위협감 때문에 제가 그때 약간 감정적으로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책에서 읽은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격은 도와달라는 외침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화를 내는 거, 모든 종류의 공격은 사실 그 깊은 심리의 층위를 파보면 이제 두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게 여유고, 그게 좋은 바이브고, 그게 남자다운 바이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지인, 친한 유튜버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듯이, 누가 저한테 남자들끼리 이렇게 에이모깅 할 때, 남자들끼리 서로 뭔가 이렇게 툭툭 디스를 할 때 거기에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면 그 남자는 되게 찌질한 남자거든요. 그게 거기 웃어 넘기고 농담으로 받아치고 더 재치 있는 말로 받아쳐야지 남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센스 있는 친구고, 제가 강의에서도 짧게 다룰 쉬 테스트도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 남자가 얼마나 여유가 있냐, 이런 걸 보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분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화가 났다기보다는 자꾸 이런 생각이 사회적으로 너무 흔한 게 돼버리면은 내가 속한 사회가 점점 자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속한 사회가 점점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두려움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방송할 때는 제가 그걸 두려워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려움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좀 여유 있는 바이브로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약간 좀 주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최근 이제 일주일간 방송을 쉬면서 이제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맥심이란 잡지에서 이제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님과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님을 대표로 해가지고 찬우님의 페르소나인 네오, 그리고 저의 페르소나인 빨간 약체 조작 해가지고 잘생긴 우리 얼굴마담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님을 통해가지고 무려 맥심 잡지에 그런 식으로 실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요즘 이제 찬우님이 랩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도 원래 랩은 외국 랩밖에 듣지 않았어요. 에미넴 이런 거 들었고, 제가 저번에 6만 구독자 기념으로 한 것도 에미넴이거든. 카니아 웨스트, 파워 이런 노래 많이 들었는데, 찬우미님 만나고 저도 좀 랩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국에 굉장히 뛰어난 소수의 래퍼들이 사랑 노래 같은 거 하지 않고 진짜 표현의 자유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상남자다운 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다시 어떤 남성성을 강조하고 남성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제고해보고자 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제 채널 덕분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 남성들이 남성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열망이 강하다는 거를 제가 찬우님 라이브를 그때 보면서 깨달았어요. 찬우님과 함께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한테 고무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음도의 시대는 이미 고점이 지났어요. 앞으로는 이제 하강할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음도의 고점은 2018년, 19년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고무적인 게, 물론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앤드류 테이트가 그렇게 미투를 당했는데 크게 손상 없이 풀려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2017년, 18년, 19년에만 하면은, 19년도에만 해도 미투에 그냥 미만 걸리면 그냥 즉결 처분이었어요. 우리 남성들이 이런 것들에서 자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남성들의 죄책감 해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남성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의 피해자 전략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백히 보여주고 거기에 선동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앤드류 테이트의 석방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여전히 제 쇼츠 댓글이나 제 유튜브 댓글에 여러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인신매매범을 왜 빠냐 뭐 이런 식의 헛소리를 아직도 해요. 앤드류 테이트가 웹캠 비즈니스로 돈을 벌었다는 걸로 비판을 하는 건 나는 이해를 하겠어. 그건 어떤 관점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로 나는 존중을 하겠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거를 그런 식으로 일부러 왜곡된 보도를 하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리타 스키터 같은 그런 기자들이 만든 신문을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거는 철저히 NPC 같은 행동이고요. 저는 그런 남성분들이 그런 식의 업을 쌓았다가는 나중에 본인들이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주변 남자들이 돕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널디걸님하고 블레스님이 달아주셨던 그 통매형 관련된 댓글, 제가 나루토로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사륜안을 뜨고 있었는데 블리스님과 널디걸님의 댓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만화경 사륜안을 개안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댓글을 내가 다루면서 거의 새로운 지평으로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뻤고,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런 식의 내용을 문제로 삼을 정도로 내가 예상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내가 본토 타격을 했구나. 난 이렇게 어디 변두리 이런 논밭 같은데 위협 사격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격을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떤 변두리 논밭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의도치 않게 정문일침을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정말 지금 현재 남녀 문제의 핵심을 집었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서, 비록 일주일간 여러분과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웠지만 어떤 잃은 것만큼의 소득이 더 크다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강의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다 녹여냈고요. 그래서 강의에 녹여진 개념들은 한 번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레드필 채널을 보고 생긴 레드필 분노 또는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사라질 것이고, 한층 더 나아가서 여성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그 핵심이 뭔지 그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여성 심리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게 됐다는 것 자체도 이미 음도의 시대가 붕괴되고 있다는 좋은 징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이제 레드필이 더 이상 이제 마이너한 지식이 아니라 어쩌면은 여성들도 내가 설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고한 자신감이 생겨서 일주일간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잡소리를 좀 하자면은 제가 그렇게 정지 먹은 첫날 잠을 15시간을 잤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 사연도 다루고 하느라고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유튜브 코리아에 전 별 불만이 없고요. 왜냐하면은 유튜브 코리아와 저는 협업을 하는 관계예요. 저는 크리에이터고 유튜브 코리아는 플랫폼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유튜브 코리아의 어떤 그런 입장과 취지도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유튜브 코리아를 무슨 빅브라더,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악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노의 에너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 자신도 이제 매번 상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식의 성숙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함께 저와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함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일주일간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또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커뮤니티로라도 제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은 제가 커뮤니티 글도 작성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공개 커뮤니티 글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유감인 게, 멤버십 분들한테도 제가 커뮤니티로 소통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유튜브 코리아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라고, 또는 유튜브 본사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멤버십 분들이 멤버십 피를 내는 거는 저한테 어떤 팬심으로서 후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중 부분 적지 않은 수의 수수료를 유튜브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단순히 제 팬분들이 나한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인 본인들한테도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팬들한테는 내가 이런 사정이라는 걸 설명을 할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최소한 내가 하는 걸 원치 않으면은 유튜브 코리아 쪽에서 또는 유튜브 본사 쪽에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최근 어떤 영상으로 인해서 지금 당신들이 사랑하는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가 일주일간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라고 뭐 공지를 했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케이스고, 그래서 초반에 많은 분들이 저를 좀 걱정해 주셨고, 또 뒤늦게 오신 분들은, 영상이 삭제되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은 왜 갑자기 레드필 코리아가 잠수를 탔지? 왜 활동을 안 했지? 약간 이런 식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침 또 그거를 계기로 제가 또 인스타그램을 또 등록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아직 좀 활용하는 법이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라이브만 몇 번 했는데, 이게 좀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라이브를 하더라도 한 50분, 한 20분, 50분밖에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덕분에 이제 인스타그램도 제가 이제 열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시청자들과 좀 소통을 해보니까, 확실히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남자들도 이제 인스타를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SNS 남자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남자들은 목적이 명확하면 그걸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인플루언서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니까 팬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뭐 친구들과 소통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따로 이제 여성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여성들을 유혹하면서 번호 대신 인스타그램을 주는 문화가 이제 한국에도 자리 잡혔기 때문에, 좀 훌륭한 인스타그램을 빌드업하고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일단 마치고 나면은, 저도 이제 강의를 마치고 올해 제가 하던 직업 사업, 지금 원래 하던 사업 마무리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좀 정신이 없는데, 좀 올해 좀 대표적인 것들만 좀 지나가면은 이제 올해부터 슬슬 저도 직접 픽업을 해볼 거예요. 직접 여자를 만나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서 인스타를 꾸미면서 느끼는 것들, 좀 그런 것들 함께 좀 나눠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좀 기분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갤러리아 백화점에 갔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루이비통 직원이 너무 무례해가지고, 그래서 전 지금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 와가지고 이제 선물을 샀고요. 여기 있는 루이비통 직원분은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여성분인데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애초에 살 계획도 없던 다른 것도 선물도 함께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을 보면서 이 여성의 이 관계 지향성이라는 거, 이 여성의 이 서비스업에 어울리는 이런 관계 지향성과 이 친화력이라는 게, 물론 그분이 내가 고객이니까 친절하게 대한 거겠지만, 얼마나 내가 착각이 들 정도로 친절했냐면, 이분이 날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꼭 아니더라도 사람의 사람으로서 정말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밝은 에너지로 나를 대하니까, 그런 페미닌한 에너지로 나를 대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케어한다라는 그런 여성들의 관계 지향성이 얼마나 따뜻한 요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녀는 서로 보합을 해주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 막연한 그런 혐오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현대사회에 맞춰서 여성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남녀가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제 방송의 취지도, 제 강의의 취지도 그러하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서윗한 남자인지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서윗한 남자인데도 할 거 다 하고 프레임을 다 잡았단 말이야. 그런 것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이제 음도 시대도 이제 꺾였으니까, 앞으로 유튜브 방송도
어떻게 하면 남녀가 조화롭게 좀 갈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의 사연을 다룰 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찬우님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배운 것들 더 해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 디텐션이 저희 채널과 그리고 저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멤버십 분들, 저를 걱정해주신 멤버십이 아니지만 애청자분들한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봐야 되고요. 이게 아마 영상이 목요일에 올라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회의가 얼마나 일찍 끝나냐 늦게 끝나냐에 다르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 회의하다 보면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디텐션이 풀렸으니까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밝고 기쁜 소식을 전달해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heers!